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뉴욕과 뉴저지 선거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브롱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46세 여성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끄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 4개 주요 공항의 새로운 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줄리원 뉴욕시의원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재개발 관련 타운홀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기획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뉴욕과 뉴저지 선거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뉴욕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한 가운데 투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본선거는 시의원 51명 전원과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검사장, 20여 명의 판사 등을 선출했습니다. 제안 1번은 소도시 학군에 부과된 부채 한도를 제거하는 내용이며 제안 2번은 하수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카운티와 도시, 타운 등의 부채 한도 면제 권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선거에는 한인 후보가 현역 시의원인 린다이와 줄리원 2명으로 두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의원은 공화당의 버나드 차우 후보와 원 의원은 공화당의 마빈 제프고트 후보와 경합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엘렌방 뉴저지 주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고 다수의 타운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이 재선 및 초선에 도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선관위는 6일 약 4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유권자의 3.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브롱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46세 여성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끄는 등 폭행 사건이 일어난 반면 루즈벨트 애비뉴역에서는 선로로 떨어진 한 남성을 뉴욕시경이 열차 도착 직전 구출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월요일 브롱스 지하철에서 46살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6일 오후 4시 25분쯤 이스트 180번 가역에 접근하는 북행 5번 열차에서 46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던 중 용의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열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키가 5피트 10인치, 몸무게 180파운드, 어두운 피부와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4일 루즈벨트 애비뉴역에서는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두 뉴욕시 경찰관이 열차 도착 직전 구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2시경 루즈벨트 애비뉴역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뉴욕시 경찰관 조나단 발레와 데이비드 카르나트는 열차 도착 몇 분 전 선로로 추락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남성에게 달려간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남성을 구출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조나단 발레가 선로 아래로 내려가 남성을 부축해 올렸고 데이비드 카르나트와 목격자 한 명이 함께 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열차 도착 단 1분을 남겨두고 셋은 무사히 선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로로 떨어진 23세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매년 10억 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뉴욕 4개 주요 공항에 새로운 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독감, RSV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병원균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감기와 독감 유행이 퍼지는 시즌에 맞춰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존 전염병 감시 프로그램을 독감, RSV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병원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여행자 건강부서가 주도하는 여행자 기반 게놈 감시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어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국제 여행객의 비강 면봉 및 폐수 샘플 수집을 통해 새로운 병원체를 탐지해왔습니다. CDC는 지난달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강 면봉 샘플링을 통해 약 37만 명이 넘는 여행자가 테스트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135개국 이상의 여행자들로부터 샘플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끄는 신디 프리드먼 박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 오는 비행기의 여행자 샘플 하나를 통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략 200에서 300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비강면봉 채취와 폐수 테스트를 통해 전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무려 6주 전에 이미 미국에 유입된 많은 코로나19 변종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공항에서의 검사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들리기도 전에 가장 빠르게 미국에 유입된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바이러스가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원 뉴욕시의원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재개발 관련 타운홀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기획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등을 대표하는 줄리원 시의원은 6일 주민들과 시정부 산하 기관들을 초청해 롱아일랜드 시티 네이버후드 스터디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컬처의 메라이시에서 열린 이날 타운홀은 뉴욕시 도시계획국과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13개의 뉴욕시 정부 산하기관들과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서민 및 공영주택, 학교신설, 녹색공간 등의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원엘라이시는 이스트리버부터 남서쪽 겐트리 플라자 스테이트팍, 퀸즈브리지 공공주택, 코트스퀘어까지의 면적이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 기획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삶에 대해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하나의 화합된 지역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전역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큰 규모의 공공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줄리원 시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빠르고 지속 불가능한 개발로 인해 LIC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2개의 도시로 불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타운홀을 통해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어 하나의 통일된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연말연시 할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다음 달 맨해튼 일대의 차 없는 거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3번의 일요일에 맨해튼 일대의 차 없는 거리, 즉 오픈 스트릿을 확대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 48스트릿부터 59스트릿까지 오에비뉴 일대는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픈 스트릿은 뉴요커는 물론 뉴욕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오픈 스트릿의 대상은 뉴욕시 사상 최대 규모로 맨해튼, 특히 오에비뉴의 명성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 조사 결과 지난해 오에비뉴 오픈 스트릿 실시로 이 일대 상가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보다 6.6%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도 적지 않은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한편 아담스 행정부와 오에비뉴 일대 상인들은 오에비뉴의 미래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이들은 오에비뉴를 영원히 차량 통행을 금지한 보행자 중심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한국 근현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오늘부터 내년 10월 20일까지 개보, 매트의 한국예술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매트 한국관계관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 전시는 기존의 매트 한국관이 전시했던 유물과 새롭게 대여하는 근현대 한국 예술품을 섞어 배치하는 형식으로 열립니다. 매트 측은 선과 사람, 장소, 사물이라는 4가지 주제로 12세기에서 13세기 도자기부터 2000년대의 미래풍 사이보그 조각까지 한국 예술의 역사를 폭넓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현대 한국화가 서세옥에 추상수묵화 사람들을 설치해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매트는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한국 단색화가 이우환과 윤형근의 작품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일부를 포함한 약 30여 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추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산부 풀리기 의혹 재판에 출석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으나 면책사항이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주 뉴카운티 지방법원에 출석해 트럼프 그룹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나는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라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승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계사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어떠한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개입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맨해튼 북쪽에 있는 대형 부동산 세븐스프링스에 대해 기존에 평가된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다며 가치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의 가치는 회계장부에 1,800만 달러로 평가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마라라고 리조트는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가치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불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너무 오래전의 일이며 공소시효를 이미 넘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회계장부 첫 페이지에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 중인 한국인이 약 7,000명으로 전체 국가 중 4위에 올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이민비자 대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한국인이 7,025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취업이민 대기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59,400명에 달했고 2위는 인도로 39,400명, 3위는 필리핀으로 16,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취업이민 순위별로는 박사급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1순위 한인영주권 대기자는 304명으로 국가별 순위 5위를 기록했고 석사급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2순위는 3,086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한인 대기자는 900여 명, 비숙련직은 2,092명으로 각각 국가별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투자이민인 취업이민 5순위는 중국이 39,000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85%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2위는 베트남 1,500명, 3위는 인도 1,400명, 한국은 560명으로 5위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선거전략 전문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선 캠프 수석 전략가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을 지낸 데이빗 엑셀로드는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집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자신과 미국을 위한 최대의 이익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셀로드는 트럼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동가로서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행동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국민의 오판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엑셀로드는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경선 시작이 임박해 시간도 거의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에 떠오를 준비가 돼 있는 지도자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와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공론화를 꺼렸다는 점에서 엑셀로드의 거침없는 발언이 사퇴를 종용하는 거대한 물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물류 비용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가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가 지난달 마이너스 1.74를 기록해 1997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지수는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철도와 트럭,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운송 비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 비용부터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제조 관련 자료까지 27개 항목의 변수를 종합해 산출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가 하락한 것은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그만큼 각 국가 간의 상품 수출 수입 등 물동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해 이른바 대사직 시대가 연출됐으나, 이제는 직원들이 퇴사를 꺼려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4월 3%에 달했던 총 퇴사율이 지난 9월에는 3개월 연속 2.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공급업체 아데코는 현 직장에 머물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61%에서 올해는 73%로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찾아 회사를 사직하는 이른바 대사직 시대가 펼쳐졌지만, 이제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데코는 회사 인력의 자연적 감소가 줄어들고 있다며, 거시경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은 회사 바깥이 춥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 최근 몇 달간의 해고가 부분적으로 낮은 퇴사율 때문이라고 밝혔고, 웰스파고도 퇴사자가 적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퇴사 감소에 따라 각 기업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어제 임직원의 10%, 약 2만 4천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 또한 자연퇴직이 줄면서 결국 강제 해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사무실 공유로 한때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어젯밤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종합병원 5곳이 지난달 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환자 26만 명의 진료 기록 560만 건, 직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7개월여의 수사 끝에 109정의 총기를 퀸즈 관내로 밀반입한 사총관계인 갱단 3명을 575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 주인이 지난 9월 26일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퇴거를 거부한다며 어린아이 6명 등 8명이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4시쯤 롱아일랜드 프리포트의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두 동강 나고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시카고 총기 난사 사건에 범인의 총기 구입을 도운 혐의로
범인의 아버지에게 징역 60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올해 68세의 에릭 슈미트가 39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설립한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 분석업체에 1억 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 충돌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해달라는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는 등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4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 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 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G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